그래서 핵융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너지 소스로 내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뭐가 필요하지? 이제 에너지 소스 그냥 빛날 때 에너지 소스가 뭐가 있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어. 수소뿐만이 아니라 핵융합 반응을 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이는 MC 스퀘어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이죠. 여러분 강철의 연금술사 봤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세대가 아닌가요? 그거 등가 교환. 그렇지,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저는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어렸을 때. 뭐든지 뭔가가 얻으면은 무언가를 내줘야 되지. 에너지를 얻으면은 질량을 내줘야 돼. 질량 결손이 어느 정도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탄생을 시작하려면 먼저 성간물질부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간단하지 않지? 성간물질부터 써보면 성간물질, 성운 이거 색감이 별로다. 원시별 다시 성간물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간물질부터 얘기하면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별과 별 사이에 기체와 티끌들이 존재하죠. 99%의 먼지, 기체랑 1%의 티끌로 존재합니다. 그 먼지에는 뭐가 있을까?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문에서 수소와 헬륨의 기체만 존재한다 라고 만이라는 조사가 붙으면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들은 지구과학 하실 때는 조사에 굉장히 엄격하셔야 해요. 수소와 헬륨이 존재하는데 이 수소와 헬륨들이 막 떠다니고 있어요. 떠다니다가 이제 어느 한 부분에 모이게 될 거 아니야? 이제 구름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부분에서. 그게 성운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성운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잠깐 크게 스토리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성운을 형성을 하면은 성운에서 이제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 아니야. 물질들이 모이면 질량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내가 뭘 갖고 있다 했지? 중력을 갖고 있다고 했지. 그럼 서로 끌어당기면서 서로 모이면서 뭐가 될까? 밀도가 높은 부분이 생기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모이면서 그 성운이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밀도가 굉장히 높고 온도가 낮은 부분이 생기겠지? 그 부분에서 원시별 프로토라는 적도어가 붙은 원시별이 생겨납니다. 왜 온도가 낮아야 하냐고 물어보시면 우리 빅뱅 때 얘기를 했었지. 왜 온도가 낮아야 돼? 움직임이죠. 그치. 온도가 높으면 ADHD 걸린 애들 마냥 막 뛰어댕기고 난리 나죠. 그래서 물질들이 서로 붙고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온도가 낮아야지 에너지가 낮아서 뭔가 이렇게 서로 붙을 수 있는 만큼의 거리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성운의 형태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원시라는 말이 붙으면 진짜 가짜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아니에요. 별이 아니죠. 그렇지만 빛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별은 정의가 뭐라고 했지? 핵융합으로 스스로 빛을 낸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별이 빛을 내는데 소스는 중력 수축 에너지도 있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원시별은 빛을 내는 소스가 그러면 나머지인 중력 수축 에너지겠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럼 원시별에서 성운에서 이제 수축하고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가운데 모였어? 모여가지고 원시별을 구성을 할 건데 이제 안에서 모여요. 근데 아까 수소랑 헬륨이 많이 있다고 했지. 대부분을 이룬다고 했잖아. 이렇게 막 모였어. 그래서 원시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안에 이렇게 수축 하면은 이제 중력으로 안으로 모이려고 하는 수축 에너지가 생겼을 거고 이 안에서는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쭉 아까 비지반이랑 똑같이 수업하네 막 이러던데 온도가 올라가지.
수축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 형태는 그냥 온도로만 아니 열로만 나타나지 않고 빛으로도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는 빛으로 전환이 돼서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원시별이 보이는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원시별을 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서 빛이 나오는 거고, 아무튼 그걸로 주계열성이 되는 걸로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거성이 될 거고, 아무튼 스토리가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으니 한번 써보면서 시작을 해보죠. 성감물질은 됐고 성운부터 해보자. 뭐 쓸모는 없는데 그냥 써보면 성감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모임. 성운 중에서 밀도 높고, 문자 쓰면 싫어하더라. 밀도 높고 온도 낮은 곳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온도 낮은 곳에서가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은 원시별이 잘 생성이 잘 되죠? 생성이 잘 됩니다. 그러면 성운에서 원시별로 바로 넘어가 볼게. 근데 여기서 보여? 너네들? 이거 보여? 괜찮아? 원시별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름을 그려볼게요. 구름. 왜 물이 여기에 많지? 여기 뭐 했어? 막 여기 막 바닥에 물이 엄청 많아. 침 뱉었어? 정말 그런 배틀 했지. 전화. 구름이 있어요. 구름에 이제 모였으니까 모여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굉장히 뜨거워지려고 할 거야, 그치? 여기 부분에 엄청 뜨거워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내가 한마디 들을래? 내가 빛을 그 번개 표시로 이렇게 표시했거든? 그러니까 빛은 직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직선으로 그릴게요. 빛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1, 2, 3번 붙여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근데 또 주변에 물질이 있으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써볼래요? 그 반사된 것도 그럼 그릴까? 아니요.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성우 혹시 영어 쓰면 싫어할 거예요? 네, 알았어요. 성운 밀도 높은 곳에서 수축이 일어납니다. 아, 참. 일어나가지고 그 중력을 중력 위치 에너지 설명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아까 방금 물리하고 와가지고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죠?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서 내부가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전환되면서 내부 온도 올라가요. 얘들아 물리 원을 해주렴. 정말 제일 잘한다. 통할 거야. 이때 뭐가 생기냐?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깁니다. 생기? 이때 나오는 게 이걸로 인해서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될 게 주계열성. 나는 왜 주계열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들 알겠어? 주계열성 영어로 보니까 메인 시퀀스 스타던데 이게 왜 별이랑 관련된 얘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메인 시퀀스가 주계열성을 정의를 내려보면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죠. 내는 천체예요. 그럼 원시별은 뭐라고 정할 수 있어요? 뭐라고 정의를 내릴 거냐고? 원시별. 정의 안 내릴 건데요. 네. 저 그림으로 정의 내릴게요. 네, 아무튼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여기서부터 별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별이라고 부를 수 있고, 위에는 일생에서의 얼마 몇 %라고 할 수 있지? 100%.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양해요. 80%라고 하고 90%라고도 하고 70%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는 90%라고 하자. 별의 일생의 90%. 과학에서는 절대 100%라고 하지 않는다. 무조건 어디든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놔. 99.9% 막 약간 이렇게. 세상에 절대 100%는 없어요. 과학책을 뒤져서 100%가 나오잖아. 그럼 내가 뭘 줄게? 절대 100%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별의 일생의 90%를 차지하고요. 자, 근데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거 아니야. 그럼 얘 찾지만 없어. 그 수소 핵융합으로 이렇게 그럼 원료가 수소 핵융합, 수소가 되겠지? 그럼 질량이 크면은 수소가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 그러면 수소가 많아요. 질량이 크면은 얘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 짧지? 왜 짧아요? 이 사람이랑 심리가 똑같아. 돈이 많다고 해서 얘 오래오래 쓸 것 같지 않아. 돈이 많아? 겁나 써버리는 거야. 한 번에 써 제끼는 거야. 수소가 지금 많으면요, 질량이 많으면은 이거를 핵융합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버려서 다 써버려가지고 더 빨리 수명이 끝납니다. 질량이 크면은 그래서 질량이 크면 수소 핵융합을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빨리 주님 곁으로 갑니다. 수명 짧고. 여러분들 한글로 쓰세요. 그럼 주계열성을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뭘 정리해볼까? 첫 번째, 수소 핵융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써보자면 4개의 수소의 핵이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구성이 되죠.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에너지를 그려야 됩니다. 에너지를 그려야 되고요. 이건 수소 핵이니까 당연히 따로 그리세요. 따로 그리셔서
이건 내가 아까 설명을 한 거라서 그냥 그려가지고요. 소수 행렬화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질량 결손이 에너지가 나오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냐?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1000만 켈빈 온도가 필요하고 별의 크기 정리를 잠깐 해보면 주계열성에서 특징은 별의 크기가 유지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힘의 평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힘의 평형. 아까는 수축하는 힘 막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얘는 별의 크기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 오! 좀 이쁜데? 별의 크기. 얘도 이제 중력으로 이렇게 수축하려는 힘이 있겠죠? 뭐야 이거? 기분이 좋지 않은데? 뭐야? 치곤 아니겠지? 수축하는 힘이 있습니다. 중력으로 중력으로. 그런데 이제 안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잖아. 아까는 그냥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빛을 방출하기만 했었는데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수소가 있으면 수소 핵융합을 해. 그러면 헬륨이 생기잖아. 그럼 우리는 그냥 내부 압력이라고도 설명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기체가 생성이 되는 거지. 기체가 생기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까?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생기겠죠. 팽창하려고 하겠죠. 내부 압력이 같은 말이지, 그치? 수소 핵융합의 결과로 팽창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얘네가 평형을 이루어 똑같이 평형을 이루어서 크기 변화가 없어.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할 거. 온도. 온도는 내부랑 외부를 따로 봐야 될 건데 크니까 내부를 위에 써버렸네. 내부. 한글로 뭐라 하지?